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입니다. 챗GPT가 22년 12월 5일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장세라면 23년인 올해 말에는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신종 해킹이나 사기와 같은 것들인데요. 이건 현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갈망,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가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만우절을 대비해서 챗 GPT와 관련해 어떤 해킹과 사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챗 GPT를 이용한 해킹이나 사기의 주요 루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두 번째는 가짜 웹사이트, 앱, 세 번째는 이메일 링크, 문자 링크입니다. 먼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와 같은 SNS 계정 정보를 훔쳐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약 1만 명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짜 확장 프로그램들까지 하면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서의 이런 상황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추가 하나로 찰나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것을 꼭 확인하는데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페이지로 가시면 개인정보 보호 관행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위치, 웹서핑 기록, 사용자의 활동과 웹사이트에서 접근한 콘텐츠까지 전부 수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했을 뿐인데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글에서 직접 만든 확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치, 사용자 활동,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해서 수집을 하죠. 물론 그 정보에 대한 접근 동의가 없으면 사용 자체를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개인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이런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을 거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좋은 것 같다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본 다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가짜 웹사이트와 가짜 앱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픈AI의 챗GPT 안내 웹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위 웹사이트 주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웹사이트의 주소가 아닙니다.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주소는 저게 아니라 openai.com/chatgpt이죠. 이렇게 가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전략은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입니다만 여전히 강력합니다. 특히나 웹에 대해서 친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들 이런 가짜 사이트에 속아서 구독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챗 GPT 플러스로 구독형 제품이 나왔을 때 이런 스캠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는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진, 연락처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 앱을 설치할 경우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앱 설치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를 쳤을 때 나오는 수많은 앱들입니다. 영상을 올리는 23년 4월 1일 기준 오픈AI의 공식적인 스마트폰 앱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고 있죠. 대부분은 챗 GPT의 API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스마트폰 앱은 없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실 때 설명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별도 링크로 제공되는 거라면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이메일과 문자 링크입니다. 현재 많은 생성형 AI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할 거 없이 웨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기 형식인데 신청을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등록한 메일로 접속 가능 권한을 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매일매일 정보가 바뀌고 뒤처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메일을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웨이트리스트인 척하는 피싱 메일을 이용해 사람들의 결제를 유도한다거나 개인정보를 뺏어가는 일을 하죠. 문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크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메시지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그곳으로 접속하게 되면 결제 유도와 개인정보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의 메일을 받게 되면 이미지가 있는 본문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요청한 웨이트리스트가 맞는지, 맞다면 그 회사의 메일 주소를 쓰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메일 속에 있는 링크나 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셔야 이메일로 인한 사기나 해킹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정보이고 첨단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저거 다 따지다가 전부 놓치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골드러시의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85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캘리포니아로 달려가던 때가 있었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노려서 늦으면 전부 놓친다. 지금 쫓아가지 않으면 모두 거지가 된다. 지금 달려가서 상위 1%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맥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황철광이라고 불리는 광물이 더욱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일부는 황금으로 속여서 판매하기도 하고 금광 안내를 한다면서 안내비를 받고 황철광 광산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철광은 지금까지도 바보들의 금이라는 단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회도 만들지만 기존의 질서의 변화도 만들어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뒤처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전부 놓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 시대의 사람들 모두 이미 급변하는 시대를 겪어보셨고 또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제를 돌아보면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미 일어난 시대에서 적응해서 살아가고 계시죠. 세상의 변화에도 지금까지 한 걸음씩 걸어오셨던 것처럼 이번 변화에도 모두 충분히 적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손해를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신중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신의 정보보다 최선의 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AI와 프롬프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